지난 시간에는 기감에 대한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기감은 있는 상태를 그대로 관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를 직접 느끼는 기감을 직감이라고 합니다. 직감은 있는 그대로를 직접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있는 그대로를 직접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상대가 밥을 적게 먹으면 조금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적게 먹을까 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조금 먹는 사람을 보고도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 조금 먹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자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많이 먹으니까 적게 먹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원래가 적게 먹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왜 지금 조금 먹을까 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은 일본군이 쳐들어온다고 수없이 많은 기감 능력자들이 궁궐에 상소를 하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상소를 했어요.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나라의 군대를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된다느니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많이 상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당파 싸움을 하기에 바빠서 그들의 말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일본은 고니시 육기나가라고 하는 장소를 선두로 하여 약 2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맨 처음에 2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불과 두 달 만에 한반도 대부분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하면서 조선의 운명은 위태로워졌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예. 이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막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정치하는 인간들은 다 도망가고 결국은 이 나라는 누가 구하느냐? 백성들이 구해요. 이 나라는 참 정말 묘한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런 묘한 나라에 태어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엄청난 기세로 쳐들어와서 불과 보름 만에 15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고 또 선조와 신하들은 궁궐을 버리고 도망쳐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하여튼 도망가는 데는 정치가 따를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이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하고 틀립니다. 왜냐면 왕은 그 성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부터 지켜야지 나라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한양을 쳐들어오면 끝났는 줄 알았어요. 끝났는 줄 알고 이제 이겼다 했더니 왕이 토셨네. 잽싸게 도망가가지고 저 의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탈북자들처럼 중국으로 넘어갈 판이에요.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예. 그래서 일본군은 5월 말에는 개성을 점령했고 또 전쟁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인 6월 13일에는 평양섬까지 함락시켰습니다. 평양까지 함락시켰습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조선은 함락 위기에 물린 것입니다. 예. 그러나 조선은 무너져야 할 바로 그 판국에 그래도 그 일본으로부터의 바다를 지키는 이순신 장군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야, 이걸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지 정말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지 나도 그건 잘 구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나라를 백성들이 구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나라를 우리 의병들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군사교육도 받지 않은 의병들이 어떻게 나라를 구한 것일까요? 저쪽은 그래도 군대예요. 왜냐면 일본은 그냥 안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기 전에 다 조사한 거예요. 걔네들은 지도 없이는 못 가요.
그래서 다 한양 가는 길, 어디 가는 길 다 이미 조사하고 가서 전개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파 싸움하느라고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상소하고 말을 해도 귀시 담아 듣지도 않고 싸우기 바빠가지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안 하잖아요. 밤낮 물어뜯고. 정말 정시하는 것들 쳐다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민 가고 싶죠? 그런데 이민 가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들도 또 의병이라도 일으켜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의 이북 또한 그때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 대단한 게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나라는 다 도망갔는데 백성이 나라를 지킨다는 건 대단한 건데 알고 보면 정말 웃기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정말 코미디 국가입니다. 예. 나도 코미디를 잘해요,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 코미디 국가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내 대장부는 이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면서 어른들이 요즘은 공깃밥인데 공깃밥이 아니고 원래 우리 밥그릇이 커요. 큰 밥그릇에 그것도 위로 쌀이 3분의 1 정도 이렇게 더 보이게 밥이 3분의 1 정도가 더 올라가게 듬뿍 담아가지고 가득 먹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먹었어요. 또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식사법이지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밥을 먹을 때는 말하지 말고 오로지 밥만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육받았죠? 밥 먹으면 밥 알이 튄다느니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밥은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난 대식가였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옛날에 중국 사람들보다 더 컸어요. 키도 제일 컸어요. 그래서 잘 먹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을 양을 우리는 한 끼에 해치웠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 비하면 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간식거리도 되지 못할 양을 밥이라고 먹었던 것입니다. 깔짝깔짝 먹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하기는 쟤네들은 2숟갈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 숟가락에 비하면. 프랑스나 서양 사람들은 이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먹는 것에 비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저녁 식사 먹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먹어요. 우리는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2시간 동안 하라고 벌 받는 거예요. 그게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연스럽게 많이 먹는 쪽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2시간 동안 먹는데요. 일본은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당시에 쳐들어온 건 토요토미 히데요시였지만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모시고 있었던 주군 오다 노부나가 때부터 주먹밥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주먹밥을 만들어낸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예요. 그 오다 노부나가는 싸우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게 가슴에다가 밥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던 것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그 주렁주렁 매달려 다닌 그 밥을 일본 사람들은 오니기리, 즉 주먹밥입니다. 이게. 예. 당시에 조선인은 밥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밥 다 먹고도 후식으로 복숭아를 최하가 10개 아니면 20, 30개 이상을 먹고 또 밥 또한 일본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먹었으며 술은 또 막걸리 몇 말을 또 마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꽝 9마리 이상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 9마리예요. 잘 먹는 사람은 10마리, 20마리 먹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당시에 조선인보다 키가 20cm 이상 작았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 의병들은 일본인들이 조선에 얼마나 더 버틸까 알아보기 위해서, 왜냐면 저것들이 언젠가 이제 쌀이 떨어지면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더 버틸까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의 식량을 조사하던 중 믿기 힘든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믿기 힘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먹는 식사가 왜냐면 걔네들은 밥그릇에다 먹고
우리나라 그 김치쫑지, 우리나라 김치쫑지가 쟤네들 공깃밥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공기가 김치 담기 딱 좋잖아요. 김치쫑지만한 그릇으로 그걸 한 그릇 호로록 먹고는 다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그릇으로 10그릇을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은 겨우 한 그릇만 먹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걔네들 식량이에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야, 이 친구들이 이기려고 악을 쓰는구나. 필승을 다짐하고자 밥을 적게 먹는구나. 조금 먹고 가서 싸워서 이기겠구나. 이걸 하느라고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백성들은, 일본 병사들은 다 그렇게 먹는데, 그래도 그 쳐들어온 육기 나가는 그 대장이니까 저 인간은 그래도 제대로 먹을 만큼 먹겠지 해서 얼마나 먹을까 싶어서 육기 나가가 먹는 것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육기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그릇에 한 그릇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인들은 우리가 한 달 정도 먹을 양을 넉 달 동안, 석 달, 넉 달 동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키고 있어서 저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무기나 아니면 식량을 가져오는 걸 다 거기서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네 처음 가져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뭘 알았느냐? 결국 의병들은 그들이 밥을 적게 먹는 이유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필승을 다지면서 먹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적게 먹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적게 먹었던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저렇게 적게 먹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힘은 밥심이다 라는 철학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밥을 많이 먹어야지 밥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철학이 자신감이 되어서 의병들은 일본 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키도 조그맣고 원래 못 먹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밥 조금 먹으면은 깔보죠. 깔봐. 마음이 깔보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 더불었어. 우리 조선 여자들도 처음에는 그들이 무서운 줄 알았더니 밥을 여자들보다도 조금 먹으니까 만만하게 봐가지고 그 다음부터 돌을 던져가지고 다 쫓아낸 거예요. 이게. 무방비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밀렸다가 그들이 힘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요것 봐라 하면서 무찔렀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여인네들이 그 돌 던졌던 것으로서 유명한 것은 그 행주산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김포공항이나 아니면은 그 인천공항 갈 때 저기 가다 보면 오른쪽에 행주산성이 보입니다. 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저기 행주산성입니다. 언제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돌을 던져가지고 걔네들이 밑에 배 몰고 쏘은 걸 갖다 다 무찔렀어요. 자, 지금의 이북도 그때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북 사람들은 보면은 군인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중학생으로 보일 거예요. 총이 더 길어요. 그러면 깔보죠. 맨 처음에는 이거 전쟁 났구나 아주 무서운 애인데 알고 보니까 별것 아닌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도 때리고 싶지도 않고 쟤네들도 이제 스스로 지네가 고개 숙이고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이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옛날 일본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그리고 이북은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멸을 뜻하는 자살폭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 한번 쏴보세요. 저거 한번 쏴보면은 온갖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기가 다 이북으로 쳐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건 못 쏘는 거죠. 저건 그냥 괜히 거들먹거릴 때 쓰는 거예요. 세상에 또 안 있고 그 중에 안 있고 온 게 거지들이 큰 소리 치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은데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지가 아무리 지금 큰 소리 쳐봐야 원래 지금 백성들이 다 못 먹어가지고 이북 사람들이 남한을 쳐들어오면 고양이들이 참떡할 겁니다. 왜냐면 비린내가 나가지고 하도 못 먹어가지고. 이북 병사하고 한국 병사가 싸운다면
처음엔 그래도 전쟁이니까 한국 병사들이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얼마 후에 그들은 이북 군대가 못 먹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 허수아비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북군 역시 한국군의 체력이 자기네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아예 싸울 생각을 접고 총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한테 이거 팔아달라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 뭐 사 먹으려고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힘은 자신감이 되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의병들이 어떻게 물리쳤을까 한 이유는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곧 자의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혼의 힘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겁먹는다는 건 누가 겁먹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겁먹는 거예요. 그 자의식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영혼의 힘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기관 능력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나라 정부가 알아차렸다면 임진왜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또 쉽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감을 통해서 얘들은 원래가 조금 먹는 애들이다 이걸 알았으면은 처음부터 금방 대처했을 텐데 처음에는 무슨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줄 알고 어마어마한 줄 알고 보다가 보니까 나라에서 저 전부 다 도망갔지, 왕 도망가지, 뭐 신하들도 다 도망갔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거의 오빠라 보다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해서 우리나라 무사하게 임진왜란도 무사하게 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슬픈 얘기예요. 듣고 보면 무서운 얘기지만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자병법입니다. 일리노지, 친이이지, 공기무비, 출기불의, 차병가지승, 불가선전야. 상대가 쉬려고 하면 수고롭게 만들고 또 서로 친한 사이는 이간질을 시켜라. 준비가 안 된 것을 공격하고 이때는 불시에 출격하라.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니 미리 먼저 전해줄 수는 없다.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무슨 뜻인 미리 먼저 전해줄 수 없다. 요것만 좀 어렵고 나머지는 다 이해하겠죠? 또 우리나라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간들끼리는 싸우는 게 일이에요.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해석을 하면은 상대가 쉬려고 하면 무언가 일을 꾸며서 피곤하게 만들고 또 상대가 단합되어 있으면 그 사이를 이간시켜 분열시킨다. 상대가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하고 또 뜻하지 않았을 때 출격한다. 급습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기만술은 병법가의 승리하는 비결이며 따라서 사전에 계획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아까 말했던 미리 먼저 전해줄 수는 없다라는 뜻이 뭐냐면 사전에 계획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뭐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쉬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그렇게 안정이 되면 힘이 강해집니다. 때문에 길이라도 망가뜨려서 그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서로 똘똘 뭉쳐서 단합되어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흩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훌륭한 군대는 우주심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있지 서로 배신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군대도 대단한 군대가 있고 안 대단한 군대가 있어요. 대단한 군대들은 우주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배신 행위를 안 합니다. 근데 자의식들은 배신하죠. 뭐 달리 배신할 것도 없어요. 키 작은 사람하고 키 큰 사람하고 있다. 그럼 키 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제가 말이야 널 보고 말이야 그렇게 장작개비처럼 키만 크고 좀 싱거운 놈이라 그러더라. 이러고 키 작은 놈한테 가서는 저건 널 보고 인간같이 취급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지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보세요. 우리도 친구들끼리 앉아서 고스톱 하면 맨 처음에 즐겁게 쳐야지. 나중에 가면은 서로 뭐 칼 들고 칼만 안 들었지 죽일 듯이 하고 그래요. 뭐 친분이 무슨 상관 있어요. 또
부인이 좀 요거 먹으라는 걸 저거 먹으라 그랬다 그래서 신경질 난다고 쌌다고 또 그 마누라 등대가리를 난 그날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먹었어 이렇게 엽서 괜히 친한 척 하면서 그걸 왜 먹냐고 하면서 딴 걸 먹어가지고 싸가지고 아주 그냥 전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아주.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반도 국가라서 그런지 옛날부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미래를 개척하자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하지 않고 지금까지 파벌 싸움을 하며 국력을 소비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이 반도 국가가 뭐냐면 원래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적으로 울타리가 분명하면 서로 싸우지 않을 텐데, 왜냐면 여기가 우리 세계다라는 게 분명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위에가 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울타리가 중요하잖아요. 핵축 울타리에 울타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게 도망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지도 모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이래요. 이태리 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태리예요. 그것도 반도 국가예요. 현실을 마음으로 삼으면 이런 것도 바뀔 수가 있지만 현실을 마음으로 삼으면, 근데 마음이 현실이 되면 저렇게 지겹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무슨 패를 어쩌고 한다니, 무슨 패를 청산한다느니, 무슨 뭐 빨간 패를 청산하는지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 또 뭐 어쩌니 뭐 나는 왼쪽에 섰느니 너는 오른쪽에 섰느니 그러면서 내내 싸워요. 옛날엔 또 동쪽에 섰느니 서쪽에 섰느니 이러더니 요즘은 또 이제 남쪽에 섰느니 북쪽에 섰느니 이러면서 하여튼 뭐 나침판을 가지고 놓고서 싸우는지 내내 싸워요.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위대하고 큰 인물이 나와서 우주심으로 통일을 시켜야 할 그때가 가까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 내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걸 통일시킬 수 있는 길은 우주심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심으로 통일시켜야 할 그럴 지금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미 전 이묘산 승자. 내가 이 한자 읽을 땐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발음이 까다로워요.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우리나라 말. 득산다야 미전 이묘산 불승자 득산소야. 밑에 자막이 정확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싸우지 않고도 나라의 작전회의에서 승리하면 이길 승산이 크고, 아직 싸우지 않았더라도 작전회의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길 승산이 적다. 타산승 소산불승 이황어무산호 오이차관지 승부견의. 승산이 많으면 승리하고 승산이 적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하물며 승산조차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내 이것을 보면 미리 승부를 알 수 있다. 손자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그 묘산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정부에서 하는 계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중앙에서 현지에 나와 있는 군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중앙에서 하는 그 작전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에서 사전에 5가지 조건과 그 7가지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결과 승산이 많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산이 많으면 승리할 것이고 승산이 적으면 패배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5가지 조건과 7가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도무지 승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얌전히 있어야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방비해야죠. 손자는 이와 같은 계산으로 승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아셨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추가한다면, 기필코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영혼에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설사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필코 이기겠다는 게 아니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면 승산이 적습니다. 이게. 마음이 벌써 승산이 적은 거예요. 그러나 기필코 이기겠다고 하면 어떤 어려운 점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히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그러면 이때 발휘되는 기세가 천하를 평정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5가지 조건과 7가지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안에 꼭 이기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내 강의는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내 강의가 어려운 것이냐? 그것은 이 형체, 눈에 보이는 형체와 또 기운, 에너지, 기운이 번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형체를 무시하고 기운이 나가고 어떨 때는 그래도 형체가 이래야 된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손자병법은 형체를 기준으로 한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근데 꼭 그것만 그렇진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이 정말 알고도 모른다 수 있는 것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운이 작용하면 형체를 무시해도 돼요. 기세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얘기는 어떻게 들으면 형체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또 기운이 뻑뻑 튀어나와가지고 또 기운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이건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내 강의는 듣기에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틀려요. 남자들은 형체는 쉽게 이해하지만 기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에 잘 그걸 못합니다. 형체는 이해를 해요. A, B, C, D, E, F, G구나. 이걸 이해해요. 근데 또 반면에 여자들은 형체는 A 다음에 뭐 C인가 D인가 이렇게 그건 귀찮아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또 여자들은 기운은 쉽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질적인 효과는 여자들이 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강의를 듣는 그 시청자들 분들 가운데는 물론 내 강의는 아무나 듣기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0.01% 정도만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0.001%에 속하는 여자분들 중에 내 강의는 의외로 여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도저히 여자들은 이치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거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내 강의 시청자들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중에는 여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들한테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내 강의를 잘 따를 것이기 때문에 항상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잘 될 것입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형체의 세계와 또 기운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서 기운은 마음이에요. 마음. 기운이라고 하는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알면 우리는 벌어지는 일상생활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그 두 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서 그 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도 있고 또 멀쩡한 사람도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죽는 사람도 있고 살아서 아무것도 안 다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친 사람은 평소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남을 해쳐가면서 자기 이득에서 남을 해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꼭 다칩니다. 다치거나 아니면은 아주 못된 인간은 죽어요. 그때 되면 꼭. 필요 없기 때문에 우주도 널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평소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고마워하고 왜냐면 감사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심입니다. 이 우주심 내 우주심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내 거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고마워하고 또 남의 어려움도 자기 일처럼 도운 적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고가 났더라도 멀쩡할 것입니다. 보통은 이와 같은 경우를 운이 좋다라고 운이라고 하지만 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기운의 작용이 현실이라는 형체의 세계에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운이 나타나는 원리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원리는 뭐냐면 운이 좋은 이유는 내가 많이 베풀면은 그게 우주심이에요, 그게 전부 다. 우주심으로 베풀면은
어딘가 그 우주심에 대한 기운이 우주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걸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남 도와주고 또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선 살아가면은 그 사람한테는 운이 따릅니다. 좋은 운이.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저놈을 갖다 죽여가면서까지 골탕 먹여서까지 별거 아닌 것처럼 컵 한 물을 던졌다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지금 집안이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겁니다. 이렇게 남을 그렇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해친 고마워하지 않고 해치면은 그게 이제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저기 틀면은 다 나와요. 요즘은 오죽하면 또 니네 회사 이름도 그 나라 이름하고 비슷하다 바꿔라. 그래서 뭐 조가항공이니 저가항공이 아니에요. 조가항공이니 이런 걸로 바꿔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그까지 뭐 컵 한 번 이거 했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떠들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떠드는 이유는 그게 감사한 마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마음은 우주심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우주에 전부 다 고마우면 우주가 날 항상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했다 그러면 우주가 뿔난 거예요. 그거는. 우주가 뿔나면 저지경 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럴 때 여자분들은 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지만 맞는 말이다. 우주심을 해서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그렇게 여자는 실행하려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그게 우연이지 뭐 그게 꼭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부정을 합니다. 이렇게 믿고 따르면 현실 세계에 그대로 복이 되어 나타나지만 까다롭게 부정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그만큼 현실은 불행이 되어 나타날 뿐입니다. 이것이 불행과 행운이 나타나는 원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이 현실이라는 형체의 세계에 살지 않고 여기 안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운이라고 하는 심정의 세계로 살기 때문에 선진 문명의 실존을 모르는 우매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단한 것 같죠? 많이 발전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형체의 세계는 곧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의 세계는. 그러나 정성을 다하는 심정의 세계는 마음이라고 하는 기운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는 그 정성은 마음의 기운이지 정성껏 했다고 해서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 되지 않으면 정성껏 한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은 한마는 이런 걸 한다든가 자기는 정성을 다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한만타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마는 하는 곡소리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우리나라 노래라고 하는 것들 사실 그거 여러분들 다 버려야 할 노래들이에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시는 님인지 가시는 놈인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는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하고 한만원 이런 것만 하면은 마음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픈 일에는 여러분들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만원 이런 거 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한만원 인생 살게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뭐 옛날 얘기처럼 들릴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2014년 4월 16일에 그 세월호가 침몰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다 아시죠?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이 언제예요? 오늘이 18일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의 새싹인 학생들이 침몰당했습니다. 근데 그 침몰당한 그 세월호를 잊지 못해서 어느 가수는 불망이라고 하는 노래로 이들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4월 16일 같은 4월 16일에 그 가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수가 그 추모하는 그 내용이나 뜻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한을 노래하거나 또 원망을 노래하거나 아니면 그 죽음을 추도하거나 그렇게 죽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또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대단한 락의 황제라고 그랬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렇게 많은 노래를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을 부르고 낙엽 따라 가버렸습니다. 그 노래는 좋아요, 들으면은. 또 우리나라의 차중강이라는 사람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국산말로 부르고 그 친구도 젊은 나이에 가버렸습니다. 또 뭐 천재라고 하는지 천재인지 천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젊은 애는 간다 간다 이러더니 20몇 살에 어린 나이에 그 친구도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간다 간다 하면은 여기서 제일 멀리 가는 곳이 어딘지 알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는 마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고선 각오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지. 그걸 추모한다고 그 세계에 빠지면은 우주가 또 얼마나 너 그렇게 4월 16일 날 가는 걸 정말 너는 바라는구나. 그럼 우주가 도와준 거예요. 그럼 그 친구도 역시 4월 16일 날 뻑떡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그렇게 벌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말은 좋은 말이지만 없어져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정성이라고 하는 주관적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성이 있어요. 정성껏 본인은 정성껏 했는데 현실하고 맞질 않아. 그럼 쓸모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차라리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성실껏 해가지고선 잘 됐다. 그러면 그 표창받아야 돼요. 근데 정성껏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어쩔 수 없는 것을 상을 못 받았어. 그럼 본인은 이제 뭐 하느냐? 술 먹으면서 한마는 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한심한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현실 세계에 나타나도록 형체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주의가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마음으로 삼아야지 마음을 현실로 삶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현실이 세월호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김정호 따라가든지 엘비스 프레슬리랑 같이 가서 놀든지 이런 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즐겁게 그 다음에 밝은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리면서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그 선진 문명은 올바른 선진 문명이 아닙니다. 나도 옛날부터 나는 소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노래가 무슨 지금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노래는 대단한지 몰라요. 난 못 들어요. 왜냐? 그래 김건모 노래 좋습니다. 노래는 좋아요. 우리나라 노래는 들으면은 귀가 찢어져요. 막 노래에서 베타파가 막 나와. 서양 노래는 들으면은 아무리 시끄러운 노래고 뭐 한 노래도 다 알파파가 나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고요하고 좋아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동남아시아는 깔봤어요. 왜냐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이기 때문에. 깔봤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걸 레코딩을 못해요. 그래서 레코딩하는 사람들은 다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 노래도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너무 음질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나면 다 똑같은 소리인 줄 알아요. 나도 30년 전인가 35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나도 좋은 훌륭한 잡지를 만들려고 잡지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잡지회사를 갔더니 그 회사에 있는 기계가 아주 좋은 일본 기계였어요. 그런데 야 이제 이 인쇄소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하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좋은 잡지를 만들겠구나 해서 갔더니 개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게 이렇게 개판으로 나옵니까? 우선 내가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그 잉크가 있어요. 그 잉크가 물론 그 회사 잉크를 꼭 써야 됩니다.
그 회사 인기도져서 거기다 몇 퍼센트 넣으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재판이 나오든 3판이 나오든 4판이 나오든 5판이 나오든 똑같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잉크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이걸 안 써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인쇄하는 사람들이, 그 아저씨들이 뺑기통에다가 칼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기계가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하는 게 낫죠. 내가 이거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팜프렛을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이렇게 꺼내놓으면은 걔네들이 버려버립니다. 휴지통에다가. 맨 처음에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그 눈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소리도 얼마나 좋은 소리를 만들려고 내가 장사를 할 건 아니지만 나락도 내 소리를 좋은 소리를 만들겠다고 좋은 기계를 데려다가 내가 좋은 소리 만들려고 정말 열심히 놀다시피 해가지고 드디어 나는 배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쓰러졌습니다. 예. 그래서 끝내는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문명국가의 눈이 아직 없어요. 노래는 잘 만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노래는 못 듣습니다. 들으면 짜증나요, 우리나라 노래는. 어딘가 레코딩이 아직까지 모자르고 어딘가 우리나라도 색깔도 아직 모자라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만든 그 몸에 붙이는 파스는 붙기도 잘해요. 잘 붙어요. 근데 뛸 때는 쉽게 잘 떨어집니다. 어떻게 붙기도 잘하고 떨어지기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파스는, 이 붙이는 거는 전에는 잘 붙질 않았어요. 요즘은 잘 붙어요. 떨어지잖아요. 이놈가 한번 붙여서 떨어뜨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이런 게 아직까지 우리는 모자라는 거예요. 이걸 깊이 통찰하셔야 돼요. 아예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를 위한 실존 문명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돼야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껍데기만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 대신 빨리빨리는 우리나라는 만큼 당할 것이 없죠. 우리나라 원래가 성질머리가 빨리빨리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외국에 갔어도 많이 그랬어요. 한국 앞으로 굉장히 빨라진다고. 그건 우리가 빨리빨리기 때문에. 왜냐면 못 참아, 우리가. 느린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 빨라진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이제 기계나 모든 물건이 전부 다 이렇게 완벽하게끔 만들어지게끔 이 눈이 띄어져야 돼요. 이게 눈이 안 띄어지면 내 말이 이게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서. 그러고 놀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가는 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붙고 잘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잘 붙었는지 잘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반쪽이 모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손자는 지금까지 이 형체를 통한 현실 세계에서 또 싸울 임전태세를 갖추라고 이 시계편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전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5가지 조건과 7가지 기준에 의해 계산을 한 결과 이길 승산이 분명하면 싸워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말아야죠. 싸우지 말고 힘을 키워야죠. 이렇게 이길 승산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잘 세워서 보다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작전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그 올머리에 대해서 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이걸 끝내겠습니다.